안녕하세요, 피치버거입니다. 라이트룸 파헤치기는 총 2편으로 구성될 예정인데요. 함께 툴을 살펴보면서 어떤 부분이 어떤 식으로 사진에 변화를 주는지 알아보기 위한 취지의 강의입니다. 오늘은 편집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편집은 크게 빛, 색상, 효과, 세부사항, 광학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그럼 이제 툴을 하나씩 만져보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빛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빛 부분의 가장 상단에 있는 노출을 한번 볼 텐데요. 노출은 사진의 노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진의 밝기를 조정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플러스로 가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진의 빛이 밝아지고요. 마이너스로 가면 전체적으로 사진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비입니다. 대비는 사진의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차이를 이야기하는데요. 대비를 높이면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둡게, 밝은 부분은 더 밝게 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대비를 낮춰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밝은 부분은 조금 어두워지고 어두웠던 부분은 밝아지면서 사진의 대비가 낮아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출과 대비를 적정하게 사용하면요. 이런 식으로 하늘 색깔을 조금 더 살려주고 나무도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고, 이런 느낌으로 하늘만 더 살려주고 나무는 실루엣처럼 보여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함께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밝은 영역입니다. 밝은 영역은 말 그대로 밝은 부분의 밝기만 조절해주는 툴이에요. 이 사진에서 보면 이 사진은 밝고 어두운 부분이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죠. 밝은 부분은 바로 이 하늘 부분인데요. 밝은 영역을 조절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진에서 가장 밝은 부분인 하늘만 따로 이렇게 조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두운 영역은 말 그대로 어두운 영역의 밝기를 조절해 줄 수 있는 툴인데요. 여기서 이 어두운 영역은 나무 부분이죠. 이렇게 나무 부분의 밝기만 밝혀준다거나 나무 부분을 아예 실루엣처럼 처리를 해준다거나 이런 식의 보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을 함께 써보면요. 이런 식으로 하늘과 나무의 밝기를 맞춰준다거나 하는 느낌으로 사용을 해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흰색 계열인데요. 흰색 계열은 흰색을 더 하얗게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흰색은 아무래도 이 구름이 있겠죠. 이걸 밝혀주면 이렇게 구름이 더 밝아지고, 낮춰주면 흰색 계열인 이 구름 부분만 밝기를 조금 낮춰주는 느낌을 줄 수 있고요. 검정 계열은 반대로 검은색을 더 검은색으로 만들어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은색을 더 밝혀주거나 검은색을 더 낮춰주거나 이런 식으로 보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곡선인데요. 곡선은 톤과 대비를 조금 더 명확하게 보정을 해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곡선을 사용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내가 보정하고 싶은 부분을 클릭해준 다음에 이 바를 위로 올리거나 내리면 이렇게 세밀한 조정을 알아서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밝은 영역이 내려갔고요. 이 부분을 밝혀주고 싶다. 그러면 자동으로 어두운 영역이 보정이 되고요. 아니면 이 파란색 부분을 올리고 내려서 이런 식으로 색상 톤 보정을 해준다거나, 곡선은 꼭 이렇게 보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직접 만져보면서 어떤 식으로 색상이 변하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러 번 만져보면서 익숙해지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빛 부분만 이용해서 사진을 한번 보정해 볼게요. 곡선을 사용하지 않고 빛만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대비가 잘 맞춰진 사진으로 보정을 해줄 수도 있고요. 또는 이런 식으로 앞에 실루엣을 더 살려주고 하늘의 색상을 조금 더 강조해주는 느낌의 보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색상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색상 부분 보정에 들어가기 앞서서 빛 부분을 보정한 사진을 이렇게 가져와 줬는데요. 먼저 흰색 균형을 한번 볼게요.
원본 값은 이 사진에 있는 이 원본 값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걸 클릭을 하면 자동, 일광, 흐림, 그늘, 텅스텐, 형광, 플래시, 사용자 정의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쉽게 말해서 화이트 밸런스라고도 많이 불리는 부분인데요. 여기선 미리 지정된 값으로 이렇게 사진을 보정해 줄 수 있습니다. 화이트 밸런스는 이러한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하늘색 글씨가 라이트룸에 있는 기준 색 온도입니다. 그래서 색 온도를 먼저 살펴보면요. 이 색 온도는 이렇게 갈수록 따뜻한 느낌, 그리고 낮출수록 차가운 느낌을 줍니다. 왼쪽으로 가면 붉은기가 빠지고 오른쪽으로 가면 푸른기가 빠지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색조에서는 초록색과 마젠타 컬러를 조정을 해주는 부분인데요. 색조는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흰색을 더 흰색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색온도와 색조 두 부분을 다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흰색을 흰색답게 만드는 게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스포이드를 클릭해 주시고 흰색으로 만들고 싶은 부분을 클릭해 주면 그 부분이 흰색으로 될 수 있게 색온도와 색조를 라이트룸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흰색 균형을 잡아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이렇게 마음에 드는 색감으로 보정을 해주셔도 되고요. 다음은 생동감과 채도입니다. 생동감은 중간 색상을 담당하고 채도는 전체적인 컬러를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생동감은 이런 식으로 완전 빠져도 색감이 조금 남아있는 게 보이시죠? 채도는 빠지면 아예 회색으로 나옵니다. 이런 차이가 두 개한테 있고요. 적절하게 섞어서 이렇게 컬러를 만져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색상 혼합입니다. 색상 혼합에서는 각각의 색상에 대한 내용을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인물 사진 보정할 때는 이 주황색 영역에서 광도나 채도를 조정해 주시면 피부 보정을 쉽게 하실 수 있고요. 이 사진에서는 초록색과 파란색이 많으니까 초록색을 먼저 일단 확인해 볼게요. 초록색의 색조를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줄 수도 있고요. 채도는 이렇게 초록색의 채도만 더해주거나 빼줄 수 있습니다. 광도 또한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을 보정할 때 더 강조하고 싶은 색깔을 강조하거나 이 색깔은 좀 쓸데가 없다, 그래서 색감을 좀 빼고 싶다 하는 컬러를 이렇게 색을 빼주거나 그런 식으로 사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포인트 색상인데요. 이 포인트 색상은 사진에서 강조하고 싶은 색상을 선택해서 이 색상의 미세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딱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 색깔을 더 강조하거나 죽이고 싶은 색깔 한 가지를 더 이렇게 죽여줄 수 있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색 보정입니다. 밝은 영역, 중간톤, 어두운 영역에 컬러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밝은 부분은 하늘이겠고 어두운 영역은 당연히 나무겠죠. 밝은 영역 이제 하늘에 하늘색 컬러를 조금 더 이렇게 넣어주거나 아니면 하늘을 노을 빛깔로 이렇게 바꿔준다거나, 어두운 영역 이 나무 부분을 이렇게 푸른기를 더 넣어준다거나 아니면 붉은기를 이렇게 넣어주거나 이런 식으로의 색감을 조금 더 세세하게 보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진을 보고 어두운 영역과 밝은 영역 그리고 그거에 대한 중간 톤을 이해한다면 이 색감 보정에 대한 내용은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빛과 색을 이용해서 색감 보정이 기본적으로 끝났다면 이제 효과 부분을 알아봐야 되겠죠? 텍스처는 질감을 더 확실하게 해주거나 연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텍스처를 높여서 이렇게 나뭇잎 하나하나의 질감을 더 세밀하게 해줄 수도 있고요. 텍스처를 낮춰서 질감이 사라진 느낌의 사진을 이렇게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처를 내리면 부드러운 사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인물 사진에 피부를 부드럽게 할 때도 이 텍스처 부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분 대비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분 대비와 텍스처의 차이는 부분 대비는 가장자리의 대비를 조절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부분 대비는 이렇게 가장자리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사진에 맞춰서 적절하게 텍스처와 부분 대비를 혼합해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볼 부분은 디헤이즈입니다. 디헤이즈는 디카페인처럼 디, 그러니까 제거라는 느낌인데요. 헤이즈는 연기, 안개 등의 뿌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안개 제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진이 뿌열 때 이 디헤이즈를 이용하면 사진을 조금 더 선명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로 가면 이렇게 안개 같은 느낌을 추가해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비네팅입니다. 사진 주변을 어둡거나 밝게 만들 수 있는 기능인데요. 감성적인 사진을 만들 때 주로 사용되는 기능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플러스로 가면 흰색으로 이렇게 비네팅이 생기고 마이너스로 가면 검은색의 비네팅이 생기고요. 그래서 필름 사진 같은 보정을 하실 때 비네팅을 살짝 넣으면 필름 사진 특유의 비네팅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비네팅은 옆에 이 삼각형을 눌러주면 옵션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간점을 옮겨준다거나 원형률을 이렇게 변경을 해주거나 헤더를 이렇게 변경해주거나 밝은 영역을 이렇게 옮겨줄 수도 있는 효과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레인입니다. 그레인은 알갱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사진의 자글자글한 느낌의 알갱이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인을 추가하면 이렇게 필름 사진처럼 까슬까슬한 느낌의 사진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레인도 비네팅과 마찬가지로 옆에 삼각형을 클릭하면 세부사항을 이렇게 조정해줄 수 있는데요. 그레인을 적당히 넣어준 다음에 입자의 크기를 더 거칠게 해준다거나 이렇게 거칠음을 더 넣어서 입자에 대한 거친 느낌을 더 심어준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효과를 사용해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입니다. 세부사항에는 선명하게와 노이즈 감소가 있는데요. 선명하게는 말 그대로 사진의 선명도를 조절해주는 툴입니다. 확대를 해서 이렇게 보면 사진의 선명도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이즈 감소의 경우 AI로 노이즈를 감소하는 기능이 추가되었는데요. 수동으로 노이즈를 감소하였을 때 노이즈 감소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버튼을 눌러서 AI로 노이즈를 감소하면 더 효과적인 노이즈 감소된 사진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광학인데요. 광학에서는 색수차 제거와 렌즈 교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색수차 제거는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색수차가 제거되고 렌즈 교정은 렌즈에 있는 왜곡을 교정해 주는데요. 그냥 일반적인 형태 왜곡뿐만 아니라 색상 왜곡까지 교정을 해주기 때문에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자동으로 내가 이 사진을 찍었을 때 사용한 렌즈를 읽어서 이 렌즈에 따른 왜곡과 비네팅을 교정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왜곡 교정은 이런 식으로 수동으로도 추가로 해줄 수 있습니다. 렌즈 흐림 효과 같은 경우에는 새로 들어온 기능인데요. 적용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AI가 이 사진의 깊이를 읽어주고 있습니다. AI가 자동으로 이렇게 사진을 읽어줬다면 뒷부분에 이렇게 흐림 수준을 더 흐리게 할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는 이런 기능인데요. 아직 더 개발 중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더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느낌의 렌즈 흐림 효과가 더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라이트룸의 편집 부분을 알아보았는데요. 라이트룸을 이용한 보정 방법은 사진마다 다르고 자신의 색감 취향마다 또 다릅니다. 그래서 직접 만져보시면서 자신의 취향에 더 가까운 사진 색감을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